최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완전히 뭐,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네. 좋으세요? 아, 되게 좋죠. 책 팔릴 것 같아? 교수님 책? 근데, 대검찰청에서 날 털고 있는지, 대검찰청에서 책을 구입했어.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대검찰청에서 구입했다고? 교수님, 출석하시겠네? 아니,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도 관심 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교수님 아직 출석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예. 한번 해볼까, 이번에?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 민영화! 예. 근데 반발이 심하니까, MB 때 선진화라고 그랬거든. 네. 박근혜 때 합리화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정상화라고 하더라고. 인수위에서 예. 전력 판매 시장 개방, 한전 독점 구조 깨! 얼마나 민주적이야. 응? 독점을 깬대잖아. 요 진실이 뭐냐? 그 얘기죠? 네. 민영화 대상은 공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라든가 전력, 그다음에 철도 초기에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될 필수재들인데 민간 기업이 못하니까는 정부가 하는 게 공기업들이에요. 이거를 민간이 불화받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민영화는 원래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인수위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전력 민영화가 아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한국전력 민영화 아닙니다. 민영화보다 더 나쁜 자본의 그러니까 이익을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한전이 작년에 많은 적자를 봤다 이거예요. 이 적자가 왜 났느냐? 전기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경우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유가가 계속 올라갔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을 전기요금에다 반영시키면은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안 올린 거죠. 적자 안 나게 하는 거 간단해요. 전기요금 올렸으면 적자 안 나는 거죠. 전기요금 안 올림으로써 국민들이 사실 혜택을 본 거예요. 국민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 지원을 해준 거니까는 결국 공기업이 적자를 해결할 수 없으면은 정부가 재정 투입해가지고 막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런데 이 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 안 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죠, 뭘. 동기업이니까 국민 부담을 줄여주려고 자기들이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사기업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바로 올려버렸겠지. 그게 잘못했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 독점이 나쁜 건 특정 집단이 사적 이익을 자기들이 다 움켜쥐니까 나쁜 거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민영화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애초 민영화는 그 공기업을 사버려. 그러면 리스크도 다 안고 가져야 되잖아요. 송전망도 막 보수해야 되고 돈 들어간단 말이야. 그건 하고 싶지 않아.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싶은 거야, 이제. 민영화보다 더 나쁜 거지. 이건 민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거머리거든요, 거머리? 거머리화, 어? 흡혈기화야, 이게.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자, 개딸들은 이런 거 처음 봤을 테니까, 이거 책 읽는 거 아닙니다. 요, 사는 겁니다. 응? 자, 이게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하면서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진출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제. 얼마나 듣기 좋아. 그렇죠. 한 20여 년 전에는 그렇죠. 한전을 쪼개서 사는 그런 그렇죠. 걸 민영화라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살 필요 없잖아. 돈 되는 것만 빨아먹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한국전력 민영화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지. 예. 한국 전력 자체를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거 하게 되면은 더 돈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발전, 송전, 배전을 다 한전에서 했단 말이지. 그렇죠. 이거를 이제 2001년에 발전 부분을 민간 부분도 참여를 시킵니다. 포스코라든가, 그 다음에 SK라든가, GS라든가, 이런 이제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기 만든 거를 한전에다가 다 팔게 돼 있어요. 한전만이 그 전기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 시장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전력 시장. 그렇죠. 예전에는 한전에서만 발전, 송전을 했으니까 시장이 필요 없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 민간 사업체들한테 직접 이제 판매까지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DJ 때 발전 부분이 6개 회사로 나눠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IMF 터지고
그때 신자유주의 물꼬리 막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죠.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막 쪼갰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중단시킨 거예요. 그때 한번 중단되고 나자 MB 그 시절부터는 한전을 다 살 필요는 없잖아. 돈 되는 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송전하고 배전은 그냥 한전한테 하라 이거예요. 요게 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한전이 써맡으라 이거죠. 송전과 배전에 드는 비용은 니네가 한전이 가고 우리는 이익만 챙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한전 민영화가 아니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한전 민영화하는 것보다 더 돈 벌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왜 한전을 그러니까 저 민영화 시키냐 이거죠. 수익 되는 부분만 쪽쪽 네. 빨아먹겠다는 게 거머리화예요, 거머리화. 그러니까 KTX하고 SRT하고 비슷해요. SRT가 그치. 그러니까는 철도만 그냥 이용을 하고 그래서 돈만 벌듯이 그거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전기부터 먼저 끝내고 지금 인수위대로 하게 되면요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보여줬던 게 2001년도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총수가 얘기했듯이 90대부터 전기 민영화 다 해버립니다. 전력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민영화를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전기 가격이 계속 올랐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발전하는 거를 매각하겠다고 해요. 돈이 안 되거든. 돈이 별로 거기서 안 났거든요. 민영화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거라는 것을 우려를 하다 보니까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좀 통제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고 이제 판매만 하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한 회사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요. 야, 우리 다 같이 설비를 중지시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민간업체들이 발전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매각을 해버려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는 담합을 해요. 우리 발전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중단시키자.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하다 보니 이 도매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파는 민간 회사들이 수주타산이 안 맞고 이제 그러니까 파산이 이제 막 되고 이러는 거예요. 파산을 해버렸으니까 전기를 그러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었던 거예요. 발전 부분보다 판매 부분이 이익이 좋은 거예요. 판매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발전 회사들끼리 담합을 한 거야. 이거 중단시켜버리자. 그러면 전기 생산량이 적으니까 가격 통제를 못 할 것이다. 근데 가격 통제가 계속 있잖아요. 비싸게 생산한 건데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이 씨발 안 해. 공기업이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전기를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했겠지. 근데 여기들은 사기업이니까 손해가 나니까 전력 판매 자체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지 정전이지 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21세기에 다 정전이 됐어. 이익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죠. 그렇죠. 기업들한테 맡기면은 이익 못 보면은 안 하지. 사기업은 돈 안 되는데 왜 계속 손해를 안고 해? 자기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탄생한 게 아니잖아. 바로 그거예요. 한전은 지난해 적자 보면서도 계속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그게 이제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 텍사스에서 작년에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났잖아요. 주니어 조지 부시가 주지사 할 때 다 민영하래요. 텍사스는 남부다 보니까 좀 따뜻하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한테 맡기게 되면은 텍사스가 기온이 떨어질 확률은 작다 이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데다가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한파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대비를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수님 재빙. 이 장치를 그러니까 안 한 거야. 비용 때문에. 돈 드니까. 돈 드니까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한파가 올 수 있잖아요. 와버렸네? 작년에? 작년에 그랬었지.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공급이 중단된 거죠. 돈 안 되는 건 다 절감해야 되잖아. 그런 장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눈이 와버리니까 안 돌아가는 거지, 얼어가지고. 발전이 안 되니까 정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공공 영역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니까 적자를 볼 때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도 하고, 그렇지만 민간으로 넘어가면 돈이 안 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우리나라 현재 전기요금이 OECD 2020년 기준으로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밑에서 네 번째야.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지금 자유화했을 때 더 낮춰주겠다는 거냐. 교수님, 이 자유화도 단어를 바꿔야 돼. 자유 좋잖아. 빨대화라든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전기요금이. 그럼 올라갈 일뿐이 없는 거죠. 이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거지. 결국 이렇게 가면 대기업만 살아남거든요. 일본도 그랬는데 대기업들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통신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합 상품이 나오는 거죠.
초기에 휴대폰만 팔다가 나중에 인터넷 상품이 결합됐잖아요. 여기에 전기도 결합되는 거고, 초기엔 좀 싸게 하겠지. 이벤트 막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으로 넘어가면 가격을 점점 올리는 거죠. 사기업은 당연히 이윤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한번 가입하고 나면 중간 해지하면 막 있잖아 그 돈 씨발. 테레비도 준대 막 그러면서 초반에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통신사로부터 전기를 사게 되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짱이지. 돈 되는 거만 쪽쪽 빨아먹고 공공의 거머리야.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한 6가지 종류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포기하면서 거기서 싸게 공급을 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가장 많이 피해보냐? 힘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뭐 시장에 내던져지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전기요금이 순위로 보세요. 36개 국가 중에서 32위나 되는데 여기서 뭘 더 낮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오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대기업들, 그러니까 빨대 맞죠. 빨대 맞고 거머리 맞죠 사실. 그러니까 자유화가 아니라 빨대화예요. 그리고 공공의 거머리, 공공의 흡혈귀. 그러니까 KTX, SRT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게, SRT가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철도망이 쫙 깔려 있잖아요. SRT는 뭐냐면 차량까지도 빌려가지고 그것도 싸게 빌려요. 싸게. 투자는 안 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철도공사. 코레일이 이런 비용이 들 때 채권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 채권 발행 이자보다 SRT가 열차 빌려가는 이자가 더 싸요. 그러니까 손해는 코레일이 입는 거예요. 자기들은 철도도 안 깔았죠. 열차도 만들지도 않아요. 제일 좋은 구간에 제일 좋은 시간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날 수밖에 없지. 코레일은 SRT 운행 시작하는 해부터 적자가 시작됐거든요. 그전에는 흑자였어요. KTX 좋은 구간에서 나는 이윤을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구간을 굴렸다고. 왜냐면 공기업이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되는 구간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을 딱 보게 되면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당연히 SRT죠. 코레일 전체를 민영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요. 이게 문제가 이 통합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대개 사장부터 해가지고 관료들이 자기들 자리를 만든 거야. 이걸 통합하게 되면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 민간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삼아놓은 건데 교수님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MB 시절에 하다가 박근혜에서 탄핵되는 바람에 완전 공부시킨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